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로진입니다. 오늘은 시즌2 두 번째 시간 문학과 지성사의 개간 소설집 소설보다 2018과 2019 가을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한 책을 저희가 주제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원래 로진의 2018 젊은 작가상 수상집이 가장 먼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난 뭘 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나는 계절을 생각해서 철진한 가을 책을 해봐야겠다.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보다 2018 봄 거부터 지금 거까지 다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읽은 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읽어야겠다. 그래도 철이 지났지만 철이 안 지났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면 연도는 지났지만 가을이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꼭 신곡만 듣진 않잖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계절만 맞으면 그만이지. 아직 가을이군요. 네. 원래 문학과 지성사에는 문지문학상이라는 상이 있었어요. 약간 젊은 작가상처럼. 그 2011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새로 개편돼서 소설보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분기마다 계절의 소설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그거를 이렇게 짧고 귀여운 책으로 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솔로지 형태고 1년에 4권씩 나와요. 이 소설집도 젊은 작가상처럼 주목받는 젊은 작가와 독자를 가장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결하는 가교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문학과 지성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대요. 난 관심을 너무 많이 줬는데 책 다 샀는데. 저는 박상영 작가님과 강화길 작가님 그리고 허희정 작가님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상영 작가님 지난번에도 로진이가 너무 길게 달아서 또 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아니 저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깊이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좀 이렇게 얕게 가는 편이잖아요. 얕게 되게 많이.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소설은 박상영 작가의 단편 제희입니다. 전 처음에 재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제희라고 잘못 봤나 보다. 근데 제희 사람 이름입니다. 이성애자인 제희와 동성애자인 나는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설정이 그래요. 굉장히 도시인 같은 삶을 살거든요. 불안정하고 이렇게 막 계속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막 음주 가무에 취해 있다고 할까요? 우연한 기회로 화자가 제이에게 게이라는 사실을 들키면서 둘은 점점 친해지고 급기야 동거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둘은 굉장히 아주 철저한 친구 사이고요. 사람들은 남녀 앞에 우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오해예요. 우정 앞에 남녀가 없는 거죠. 맞아. 제희와 나 여기서 영이라고 나와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희가 주인공을 영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둘 사이에는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돈독하고 의존적인 관계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약간 공생하는 관계? 집도 함께 쓰고 룸메이트니까. 작가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만이 느끼는 공고한 감정의 성과 같은 관계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감정의 성은 제희의 아우팅을 시작으로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제희의 남자친구가 룸메이트에 대해 계속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제희는 화자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둘은 크게 다툽니다. 이런. 그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신처럼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제이는 직장에서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화자는 어떤 남자를 꾸준히 만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그 남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어머. 이 화자가 제이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그녀는 이성애자고 나는 동성애자구나 이런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생각보다 제이가 잘 사는 집애였구나 이런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거리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왜 크게 느껴지냐면 그동안 제이가 그렇게 당당하고 사회 통념에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그 원천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제이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화자는 함께 살던 전셋집에 누워 영원할 줄 알았던 제이와 자신의 시절이 끝났음을 깨닫고 그녀의 부재를 느끼며 소설이 끝납니다. 되게 재밌겠다.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저 박상영 작가의 책을 3권 읽었거든요. 자이툰 파스타, 대도시의 사랑집, 그리고 에세이까지. 근데 에세이는 빼고 소설만 따졌을 때 이 단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되게 흥미진진해. 그죠? 그 약간 나랑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음에도 약간 이렇게 마음이 쓰이게 된다고 할까요? 평론가들은 이런 박상영 작가의 소설을 옐로 저널리즘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책 뒷면에도 그 평론가들이 한마디씩 한 게 있거든요. 그 박상영 작가는 이성에도 동성에도 양성에도 그렇다고 사랑도 우정도 아니 어딘가에서 박상영의 옐로 저널리즘적 소설 쓰기가 발생한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작가님이 여기 책 뒤에 작가 노트가 인터뷰, 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자기 취향이 약간 옐로 저널리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사실 막 고전 소설처럼 우리한테 소설 읽고 나서 막 큰 깨달음을 주거나 밀랑 쿤데라처럼 불안정한 삶에서 막 우리는 막 허무와 막 권태를 겪고 이런 그런 깨달음을 주는 소설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잘 쓴 네이트판? 굉장히 잘 쓴 네이트판. 그 작가님 되게 욕도 스스럼 없이 하세요 소설에서. 맨날 욕 같다고 하시고. 개웃겨. 그럼에도 우리가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을 계속 읽는 이유는 그가 타고난 이야기꾼이며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끌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금방 빠져들어서 집중해서 읽다 보면 아까 그 되게 길었던 자이툰 파스타도 순식간에 다 읽게 만드는. 이 단편도 굉장히 길어요. 아 그래요? 다른 작가분들은 단편이랑 그 뒤에 인터뷰까지 합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좀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박상영 작가님 70페이지예요. 소설이 아주 길어요.